제품을 구매할 때는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입양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의 서양학자 마샬 맥클루언이 모든 제품은 인간의 신체의 연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를 분해하면 이 안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요. 정보를 전환해서 우리가 키를 눌렀을 때 이 키가 다시 글자로 변환되거나 이미지로 변환되는 것을 조작하는 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웃풋이 되어서 다시 정보로 들어가서 화면 모니터에 그 디지털 정보로 변환되는 장치가 이 키보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와 똑같이 정보가 들어오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머리 두뇌에서 생각을 해서 다시 이것을 우리가 언어로 이것을 갖다가 본 것을 갖다가 내가 본 빨간색을 빨갛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 키보드도 똑같이 인간의 모든 신체와 같은 것으로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뭐 10,000원, 15,000원밖에 안 하는 키보드라고 해서 사용하다가 그냥 쓰레기로 전자제품 폐기물로 버리게 되지만 사실 이 내부의 구조를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인간 신체와 똑같은 기능을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제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한 제품을 샀을 때 처음에는 신제품이니까 아끼고 그것을 갖다가 아주 부서지지 않도록 잘 아껴가면서 쓰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애착이 떨어지고 그리고 조금만 고장나면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신체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업사이클 기업이 이 반려견에다가 그 캠페인을 붙이는 목걸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써 있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입니다. Don't buy it, adopt them. 반려견을 사지 말고 입양해달라. 이런 캠페인이 반려견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살 때도 이처럼 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도 그냥 일상에 사용하는 모든 소품들도 이것이 그냥 물건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나의 몸과 같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구매한다 그런다면 버릴 때도 쉽게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아끼면서 사용하는 생활 태도가 몸에 배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제품을 사면 좋습니다. 미국에서 한 그 인쇄 프린트하는 회사가 가족들의 사진을 쿠션에 프린트를 해서 부모님들께 부모님의 날에 선물하는 그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때 아주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과 손자들, 이 자녀들이 얼굴이 담겨져 있는 쿠션이 부모님에게 선물이 되게 되면 그 쿠션은 멀리 떨어져서 사시는 부모님들에게 너무나도 큰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아끼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실 겁니다. 또 소방관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직업 중에 소방관이 있는데요. 이 소방관들이 그 목숨을 내걸고 화재를 진압하는 현장에서 입었던 이 소방 화재 진압복, 이것에 검은 연기와 또 화재 현장의 기름 같은 것들이 기름때가 묻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제품은 그 안에 우리 사회의 희생을 무릅쓰면서 이 사회를 버텨내고 있는, 지켜내고 있는 소방관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고 보람있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제품이 됩니다. 결국 사회적 가치가 있는 제품을 사기 전에 이 제품이 결국 어떤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면 좋다고 하는 겁니다. 큐클리프라고 하는 기업은 그 광고 회사에서 사용했던 광고
필름이라든가 또 여러 그 차양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버려지는 것들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 기업의 그 스토리를 갖다가 담아내고 딱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을 사용자들에게 선물함으로써 그 사용하는 그 상품을 선택한 사용자에게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사이클 제품 사용자로서의 자부심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이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물이 사용되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바지의 경우에 한 벌의 청바지를 만드는데 물 7,000리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물만이 아니라 그 푸른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염색을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유독성 물질이 하천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영국에 있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영국에 있는 업사이클 기업 ELV 데님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만든 청바지인데요. 보통 버려지는 청바지들 또 팔리지 않아서 재고로 남은 그런 청바지들을 잘 다시 리폼을 해서 이렇게 연한 색의 청바지와 진한 색의 청바지를 붙여가지고 이 청바지를 만들어서 아주 매력적인 새로 재탄생을 시켜서 판매를 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한번 청바지가 만들어졌다 그런다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청바지의 케이스처럼 이 제품은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물을 사용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자국을 남겼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생각해 볼 만합니다. 또 그 물건이 과연 얼마나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섬유로 된 보통 양말이라든가 어떤 면으로 된 옷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나서 굉장히 이게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 양말 같은 것들을 다시 잘라서 인형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것도 몇 번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시 재사용해서 무언가 만들 때는 만들어진 물건, 이걸 가지고 인형을 만들었던 아니면 장식품을 만들었을 때, 실내 소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그 하나를 가지고 그냥 놔두는, 전시해두는 물건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족들끼리 놀이를 한다든가 또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어야만 여러 번 다시 재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건을 우리가 구매할 때 항상 또 생각하기 쉬운 것이 이것이 어떤 나라에서 만든 것이고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충동 구매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JIS라고 하는 것은 일본 기업의 품질 인증 마크입니다. 미국 제품, 독일 제품, 일본 제품은 선진국 제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그것을 구매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K-컬처, K-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많이 함께 흡수가 되어서 지금은 일본에서 오히려 한국 제품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유럽에서도 한국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문화에 결국 우열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고유의 특성과 또 앞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적 가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잘 보고 선택을 한다고 그런다면 사전에 가질 수 있는 그런 편견으로 인한 물건 구매의 오류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조업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원칙 10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건을 만들 때 오로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그 물건을 어떻게 하면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 물질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접착하고 결합을 하고 해서 튼튼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국 좋은 기능의 제품,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결국 이것이 부품을 교체한다거나 또 일부가 고장이 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분해를 해서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의 그 생산 체제는 쉽게 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용해서 생명주기, 제품의 생명주기가 점점 짧아지게 되고 고장난 물건을 가져가서 고쳐달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고치는 값보다 사는 게 더 싸니까 더 사라, 다시 사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쉽게 듣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 제품의 수명 주기는 점점 짧아지게 되고 쓰레기의 양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많은 소비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품을 사용하는 권리가 소비자들의 권리가 제품을 수리하는 수리권도 소비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에도 제가 집에서 직접 실내 에어컨을 뜯어서 수리를 해서 청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들이 제가 수리하는 데 사용했던 도구들이고 그리고 에어컨의 일부 부분을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굉장히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제품들이 수리하기 쉽도록 기업에서 만들어준다고 그런다면 우리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은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버려지는 쓰레기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제조자들이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이 제품이 필요한 상품인가, 그리고 그 제품을 잘 만들 능력이 우리 기업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중국에서 어떻게 하면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많은 경제 컨설턴트들에게 컨설팅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기억한 컨설턴트의 삼성에 대한 조언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정말로 좋은 물건을 많이 팔아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싶은가? 결국은 목표는 그것이겠죠, 기업은. 그랬을 때 그 컨설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제품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정확한가? 그 제품을 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확실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 능력이 그러면 그 기업에게는 있는가? 그 기업 능력이 없다 그런다면 빨리 아웃소싱을 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다면 빨리 포기해라.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 실제 그 물건이 정말로 잘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 그리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기업 안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는 것이 그 시장에서의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될 텐데요. 그렇지 못하면 괜히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팔리지도 않고 재고만 잔뜩 쌓여서 도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물건을 만들 때는 100년 앞을 내다보고 물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온 몇십 년을 생각을 해보면 전자제품의 아주 눈부실 정도의 발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전자제품이 그 휴대폰이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상품들인데, 이 모든 제품은 반드시 전기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충전 방식이 어떻게 충전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표준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배터리의 크기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졌고요. 과거에는 배터리 크기가 다 달라서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도 역시 계속 달라져 왔고,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예전에 쓰던 배터리 충전기는 다시 또 버려야 되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였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충전 방식이 어느 정도 많이 통일이 돼서 내장된 배터리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플이 그 C타입과 다른 충전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소비자들이 애플에게 C타입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 결국은 그걸 거부하다가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는 이 C타입으로 바꿔서 이제는 애플도 충전 방식이 삼성과 똑같이 되게 됐죠. 결국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제품의 스탠다드를 만들 때 그 제품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 사회에 쓰레기를 적게 만드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정체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디자인 전례회가 열렸을 때 한국을 방문한 일본 디자이너가 한국 제품들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빠르게 만들어내는데 한국 제품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몇십 년 전의 이야기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제품들도 정체성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가 만들어냈던 그 붉은 악마 도깨비의 그 붉은색 이미지와 역동성 같은 것들은 한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한국 기업과 한국의 젊은이들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전 세계에 보급하고 확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났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그 제품이 정체성을 반드시 담아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한 제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역사와 문화가 들어있는 제품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주인공 우영우는 양쯔강 돌고래와 같은 고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봤었습니다. 우리나라 울주군에서도 나온 돌고래의 벽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아주 다양한 모습의 고래들이 있고요. 거기에 그 고래의 모습에 그 임신한 임신한 돌고래의 모습도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태평양에서 고래를 잡아서 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소수민족들이 고래에 대한 그 붙이는 이름이 암고래, 숫고래, 그리고 아기를 가진 임신한 돌고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이름을 붙인 것을 우리가 언어학자들이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소수민족들이 사라진다 그러면 사실 그러한 모든 문화들, 그런 언어들도 다 함께 사라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는 그 제품에 분명히 그 역사와 문화가 들어있고 스토리를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의미와 가치를 사용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제품이 세상에 이로운 제품인가를 생각하고 만들어 줘야 됩니다. 헨리 페트로스키라는 분이 쓴 디자인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책에는 우리 인류의 제품들 중에서 가장 이로운 제품 역할을 했던 그 혁명적인 제품이 무엇인가에 첫 번째로 뽑은 게 지퍼입니다. 지퍼는 원래는 1889년에 만들어졌지만 상품화된 것은 1920년대인데요. 당시에 유럽의 우리의 사람들의 옷의 복장을 살펴보게 되면 단추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어서 한번 입고 벗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복장이었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많은 재료가 들어갔었죠. 그러나 지퍼가 나옴으로 인해서 한 번에 빨리 옷을 입고 벗을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퍼 같은 제품으로 봤을 때 세상에 제품을 내놓을 때는 이 제품이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바꾸어내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제품은 사용법이 간편하고 친환경적인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돌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를 우리가 실내에 습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가습기를 사용했지만 그것을 청소하는 것이 불편해서 쉽게 청소하라고 거기다 공업용 살균제를 넣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결국 만약에 가습기가 분해하기 쉬워서 물로 소비자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쓰지 않고 얼마든지 손으로 물로 청소를 하고 다시 재조립해서 놓을 수 있었다면,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용법이 간편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제품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원칙입니다. 8가지로 제품을 만들 때는 시장의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1992년에 음란서적이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즐거운 살아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마광수 교수가 쓴 작품이었는데요. 오늘날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과연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음란물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불과 몇 년 후에 1997년에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만화 작가 이현세 씨, 천국의 신화를 그린 이현세 씨는 이 천국의 신화라는 작품을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그 만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음란하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작품 활동을 못하고 한동안, 지금은 다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아예 작품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사실은 모든 제품의 판단은 시장에서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국가에서 기업이 만드는 제품을 단죄를 하고 칼질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무리를 빚고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바라본 것이 그 정부에서 범하는 오류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이번엔 기업에서 범하는 오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성자동차나 쌍용자동차는 당시에 그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때 내부에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자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다고 그런다면 선택해서 밀고 나가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두 자동차 회사의 경우에는 당시 포화 상태에 있었던 자동차 시장에 별 경쟁력이 없는 외국에서 카피한 제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그 시장을 레드오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을 때 그 합리적인 반대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합리적인 지적과 분석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경영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 자기 제품이 과연 이 시장에서 과연 꼭 필요한 제품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네, 제조인이 생각해야 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제품은 과연 미래지향적인가? 과거의 텔레비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문을 여닫는 가구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 진공관 뒤에 그 진공관식으로 돼 있어서 또 두께도 컸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얇아지긴 했지만 모니터가 점점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많은 변천을 겪어왔습니다. 지금 그 텔레비전을 갖다가 만들 때 텔레비전의 디자인이 점점 슬림해지고 그리고 아주 심플해지면서 텔레비전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은 할 일이 없어졌다. 이제 모든 제품 텔레비전이 모니터가 똑같아졌고, 컴퓨터 모니터나 혹은 텔레비전 모니터나 검은색 일색이고 얇아졌고 직사각형이고 여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할 일이 없어졌는데 검은색 모니터가, 커다란 모니터가 안방을 거실을 차지하고 있을 때, 또 어떤 공공장소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 검은색이 주는 위압감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역발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전자회사들은 모니터가 검은색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상을 보지 않을 때는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마치 화폭과 같이 그림이 벽에 걸려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처럼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이야기한 회사, 침대 회사가 있었던 것처럼 요즘에 텔레비전을 만드는,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는 TV는 과학이 아니라 가구다. 오히려 가구로 다시 되돌아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발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쭉 발전시켜왔던 문명이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다시 되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시켜왔던 제품의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 인간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쓰레기도 적게 남기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미래지향적인, 미래에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품을 버리기 전에, 또 제품을 사기 전에, 또 제품을 만들기 전에 생각해야 될 각각의 10가지 원칙으로 해서 30가지 원칙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다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미래를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소비자 그리고 제조자, 구매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